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상의 코딩 일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무 예제를 한번 다뤄보고 싶어요. 어떤 분께서 이런 문서를 가지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용역과제 심의 신청서라는 내용을 이제 각 기관들로부터 이렇게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는 내용인데 이건 이제 공양식이에요. 여기 산출 근거는 다음에 다뤄볼게요. 연구과제명, 신청부서, 공무원, 방식, 기간, 규모, 항목, 금액, 연구 필요성, 중복 검토 방법, 중복성 여부, 연구 내용, 연구 결과 활용 방안 이런 서식이 있는데 보통 뭐 하위 기관이나 부서에 한번 이렇게 뿌린 다음에 취합을 하거나 아니면 뭐 민간 뭐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취합을 받아보면 아무리 우리가 디테일한 어떤 가이드를 제공을 해도 또 이 사람들 어떤 관점에서 또 나름의 해석을 통해 가지고 막 문서가 뒤죽박죽이 되죠. 뭐 좀 제멋대로가 되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강의 시간이 조금 길더라도 이런 부분을 하나씩 어떤 사례를 들어가면서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임의의 문서를 좀 몇 개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 문서예요. 제가 뭐 과제명을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쓰기가 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좀 채워봤습니다. 뭐 본명을 쓰지는 않고 그냥 1번 문서니까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가이드라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다양한 뭐 예외들이 있겠지만 이건 제가 그냥 임의로 보고 작성을 한 겁니다. 연구 내용하고 연구 결과 활용 방안까지 이렇게 다 기입이 돼 있는데 한 가지 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아래 항들 자동화를 알려드렸지만 누름틀 그리고 필드 위주로 자동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우리가 필드를 입력하고 보냈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런 문서에 이렇게 필드가 매겨져 있지는 않단 말이죠. 어떤 누름틀도 전혀 없는 상태고요. 그럼 이런 문서를 만약에 뭐 엑셀로 취합한다든지 아니면 뭐 서식을 좀 우리가 임의로 바꿔준다든지 하려면 몇 가지 선행 작업이 필요해요. 저는 이런 작업을 할 때 작업 방식을 보통 두 종류로 가져가는데요. 첫 번째는 필드를 그냥 매겨버리는 거예요. 이 빈칸 하나하나에다 매긴 다음에 이 필드 이름을 통해서 아니면 셀 주소를 통해서 파이썬에서 다룰 때 훨씬 간편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취합하기예요. 그냥 취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강의에서도 한번 알려드렸지만 표 컨트롤을 찾아간 다음에 쉐이브 오브젝트 런 메서드를 통해 가지고 파인드 컨트롤 한번 하고 첫 번째 셀로 이동하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렸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오른쪽으로 하나씩 그냥 오른쪽 키만 입력해 가지고 모든 셀을 그대로 파싱하는 거예요.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문서 크롤링 하듯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쭉 이만큼의 어떤 리스트나 어떤 배열이 만들어지겠죠. 거기서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건 예를 들면 이런 제목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다루지 않을 거고 이제 내용이 채워져 있는 이 셀들만 다루는 거예요. 제가 말은 굉장히 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셀에다가 필드를 하나하나 매긴 다음에 필드를 통해서 작업하는 거나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쭉 한번 파싱을 해온 다음에 이제 배열 다루듯이 이렇게 필요한 내용만 가져오는 케이스나 크게 이제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는 컨텐츠들을 가져와서 조작하는 방법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닫아주시고 우선 파이참을 한번 열어주세요. 예, 파이참 화면이 하나 떴습니다. 폴더를 하나 만들 거예요. 먼저 Alt 인서트 키를 눌러가지고 디렉토리 하나 추가하신 다음에 폴더 이름을 오늘 날짜 언더바 심의 신청서 그리고 심의 신청서에다가 파이썬 파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심의 신청서 같은 이름으로 파이썬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글 파일을 열 때 쓰는 코드가 있죠. win32com 클라이언트를 win32로 불러오고 그러면 이런 이 베이스 코드는 항상 똑같이 사용하니까 여러분도 여기까지 작성을 하신 다음에 우선 파일을 먼저 불러와 보겠습니다. 여기 1번 파일, 2번 파일, 3번 파일까지 제가 임의로 3개만 만들어 놨는데요. 내용은 다 똑같은데 그냥 1만 3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작성 일자는 그냥 하루씩 차이 나게 해놨고요. 그럼 1번 파일을 먼저 열어와가지고 여기 경로를 복사할 때 제일 경험적으로 제일 쉬운 방법은 Shift F10을 누른 다음에 A를 누르시는 거예요. A가 뭐냐면 경로로 복사죠. A. 그럼 경로 복사가 됐어요. 여기서 Ctrl V 다운표가 같이 복사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7번째 라인까지 실행을 해보면요. 오류 메시지가 하나 뜨네요. 뭐라고 떴냐면 클래스 ID to 클래스 맵. 이 오류는 한컴 오피스 뭐 업데이트가 있으면은 이런 오류가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방법이 간단합니다. 사용자 폴더 안에 앱 데이터의 로컬 템프 안에 있는 젠파이 폴더만 삭제해 주시고요. 콘솔 닫아주시고 다시 실행하시면 되세요. 예, 파일이 열렸는데요. 우선은 심의 신청서에서 작성 일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과제명, 신청부서 과제담당관, 담당 공무원 이렇게 차례대로 하나씩 따와 보겠습니다. 여기 컨트롤이 임의로 이제 2개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 사용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막 예를 들면 연구 결과 활용 방안이 너무 길어서 이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여기를 잘라버린 다음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게 2번째 표가 돼버리죠. 얘가 3번째 표가 돼버리고, 혹은 이렇게 뭐 너무 내용이 적으니까 엔터를 막 여러 개 막 박아버렸다든지, 이런 예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표를 찾아가게 할 때는 임의의 커서를 찾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표 컨트롤 앵커를 찾아가는 게 무엇보다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간단한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그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기본적인 코드는 우선 컨트롤을 정의를 하죠. 저는 헤드 컨트롤부터 컨트롤을 전부 탐색하면서, 만약에 컨트롤에 컨트롤 아이디가 TBL이면 테이블이면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고 이어서 작업을 하거나, 우선은 브레이크를 거는 방식으로 코드를 완성을 해볼게요. 표입니다. 브레이크만 걸 게 아니라 이 표를 발견했을 때는 우리는 이 문서 안에 표가 2개가 있는데 첫 번째 표로 진입을 해야 되니까, 첫 번째 표를 만났으면 set pos by set, 이거 지난번에 설명드렸어요. 컨트롤에 get anchor position 0으로 위치를 잡은 다음에 거기로 이제 이동을 하는 코드입니다. 이동한 다음에 브레이크를 했어요. 표가 아니면은 다음 컨트롤을 탐색을 해줘. 이렇게만 실행을 해보면요, 표입니다. 표를 찾았다는 얘기죠. 커서가 어디 가 있냐면 여기 깜박깜박 하는 거 보이시죠? 이 표 앞에 도착을 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저는 2번째 표는 안 만질 거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그냥 이렇게만 작성을 할게요. 이제부터는 표 안에 진입 후에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표 안에 진입한 다음에 작업할 내용을 여기다 적어볼게요. 우선은 아직은 우리가 표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죠. 표에 들어가려면 코드를 2줄 입력해야 되는데, 먼저 표를 선택을 해주고요. 지금 표가 선택이 됐죠. 2번째는 run 명령을 통해서 테이블, 셀, 이렇게 생각이 안 날 때는 제 블로그를 들어오셔서 단축 커맨드 들어오시면요, 여기 shape object table select cell, shape object table select 셀을 실행하면, 얘는 닫아줄게요. 그러면 첫 번째 셀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할 내용이 뭐냐면, 오른쪽 셀로 이동해줘. 잘못한 것 같은데, 테이블 라이트 셀, 이렇게 오른쪽 셀로 이동을 하고 있죠. 이동을 하면서 셀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오는 함수가 필요한데요, 셀 안에 있는 내용을 가져올 때는 가급적이면 복사 붙여넣기를 사용하지 마시고 get 텍스트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업무 자동화 코드를 짤 때 돌아가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은 우리가 최소화해놓고 우리는 우리의 작업을 하고 있을 건데, 만약에 혹여라도 실수로 컨트롤 C를 눌러버리면 여기 파이썬으로 붙여오는 텍스트 중에 뜬금없는 게 붙어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공할 때도 오류가 난다든지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번거롭지만 이렇게 get 텍스트를 이용해서 텍스트를 가져오는 코드를 또 좀 짜보겠습니다. 이건 함수로 만들어 볼게요. 우선은 init 스캔을 실행하고 get 텍스트를 실행을 하는데, 얘는 길이가 2개죠. 0번 인덱스는 현재 스테이트 값, 상태 값이고 1번 인덱스가 내용인데, 이렇게 추출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스캐너를 꺼주고 이 내용을, 이 3줄을 실행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탐색할 때 전부 다 탐색하다가 여기 걸려가지고 탐색을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선택된 부분에 있는 텍스트만 가져와 달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그 방법은 hwp 컨트롤 API 파일 여셔가지고
이닛 스캔 한번 검색해 볼게요. 초기 설정 중에 옵션은 이제 논으로 주고 레인지가 중요한데 여기 검색 범위를 블록으로 제한하는 부분이 있네요. 이게 16진수로 FF인데 문자열 말고 이렇게 숫자로 0xFF 써주시면 되세요. 이제 얘도 다시 닫고 이 부분을 가져올 수 있는지 한번 얘를 실행해 볼게요. 왜 텍스트가 안 나오지? 아, 레인지는 0xFF로 줘야 되네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다시 실행해 보면 텍스트가 예쁘게 잘 나오죠. 근데 여기 엔터가 있기 때문에 아래 설명 참조 엔터 해가지고 다 추출이 안 돼 버렸어요. 이렇게 한 번만 추출해야 되는 게 아니고 텍스트를 이렇게 따옴표로 초기화한 다음에 하나씩 더해주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근데 스테이트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탐색이 끝나면 스테이트가 0이나 1이 되는데요. 왜 상태값이 이렇게 두 개가 돼버리냐면 텍스트 정보가 없을 때 0, 리스트에 끝일 때 1을 리턴한다 그러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빈 줄이 하나 있으면 0, 빈 줄이 아니고 그냥 문장이 끝나면 1 이런 식으로 좀 이 상태값을 0이나 1로 특정하기가 어렵거든요. 문서가 뭐 이렇게 끝날 때 빈 줄이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네요. 토탈 텍스트에다가 텍스트를 더해줘. 그리고 스테이트가 0이나 1이면은 while문을 종료해줘. 릴리지 스캔도 실행해주고 마지막에 토탈 텍스트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다시 F5 눌러놓고 아차 그냥 뭐 2라는 식으로 초기화를 해놓겠습니다. 그럼 제대로 이렇게 딱 필요한 만큼 가져왔죠. 그럼 얘를 이제 함수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getText라고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문은 지우는 대신에 리턴을 여기 토탈 텍스트를 리턴을 할게요. 얘는 함수니까 제일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고요. 콘솔에다가 또 정의를 해놨어요. 지금 우리는 이걸로 한글을 불러왔고 여기 이 코드로 첫 번째 표에 도달을 했고 이 코드를 통해서 표 안에 진입을 했어요. 그쵸? 딱 이 상태까지 우리는 여기 셀 개수는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여기 셀이 몇 개인지 그냥 노가다로 한번 세보겠습니다. 지금 상태가 1이고 우선은 20개만 한번 진행해 볼게요. 테이블 라이트 셀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25개 되는 것 같은데 그죠? 현재 셀 주소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현재 셀 주소는요 여기 숨어 있거든요. 키 인디케이터 튜플의 가장 마지막 요소에 괄호 안에 있는 게 문자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한번 추출하는 코드 키 인디케이터 마지막 요소에서 스플릿 콜론으로 나눠서 0번 인덱스 그러면 괄호 A1 괄호 어디 A1 출력해주죠. 근데 괄호는 이렇게 다루기도 번거롭고 보기 안 좋으니까 리플레이스를 통해서 여는 괄호도 없애주고 또 리플레이스를 통해서 닫는 괄호도 없애주고 그럼 이렇게 이쁘게 셀 주소가 출력이 되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프린트도 해볼까요? 근데 잠시만요. 지금 제가 너무 삼천포로 빠졌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하지 않고 H 액션 run 테이블 라이트 셀 여기 폴스 리턴하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서 실행해 볼까요? true 리턴하죠. 끝에 가면
폴스를 리턴해요. 그래서 이렇게 노가다처럼 포문으로 찾는 방법도 있지만 와일문을 그냥 사용해도 괜찮다는 거죠. while true가 아니고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하는데, 이건 지워버릴게요. 여기 while문 조건으로 여기 코드가 들어가 있지만 조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코드를 실행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한 칸을 가요. 근데 마지막에는 얘가 폴스가 되니까 바로 이 반복문이 끝이 나겠죠. 그래서 셀 개수를 우리가 모르더라도 셀을 순회하는 거는 이렇게 while문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해볼까요? C11에서 딱 끝이 나죠. 아까 포문으로 했던 거는 이제 좀 잊어주시고, 이렇게 조건문에 아래 한글 액션 코드를 실행을 해도, 코드를 삽입을 해놔도 이 조건절이 실행이 되면서 오른쪽으로 한 칸 가고, 얘가 각 셀을 순회하면서 실행하게 되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컨텐츠는 리스트, 얘는 임시로 보여드렸는데 셀 주소를 안 쓰기로 했죠. 그냥 저는 첫 번째 셀에서부터 컨텐츠에 append 처음에 실행했던 getText를 컨텐츠 안에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컨텐츠를 넣어주고, 이것만, 이 네 줄만 실행해 볼까요? 그러면 컨텐츠가 연구 결과 활용 방안 1 텍스트가 전부 들어왔어요. 그죠? 26개 셀이 전부 들어왔으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조작하면 되겠네요. 자, 이쯤에서 이제 엑셀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미 문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한글 문서랑 비교해 보시면 과제명, 신청 부서, 과제 담당관, 여기 두 줄이니까 신청 부서 하나, 과제 담당관 하나, 담당 공무원, 연구 방식, 연구 기간. 근데 연구 기간은 조금 이렇게 칸이 긴데 시작 일자, 종료 일자하고 기간하고 컨텐츠가 3개죠. 그래서 연구 시작, 연구 종료, 연구 기간, 월, 이렇게 3개로 나눠놨고요. 그 다음에 예산 항목, 어디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포괄로 적을 거냐, 사업별로 적을 거냐. 그 다음에 예상 금액. 금액은 이 산술 처리하기는 조금 애매한 게 이런 식으로 적는 기관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변환 방법을, 이렇게 적어져 있을 때 변환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우선은 어떤 원 하는 한글 없이 이렇게 정수만 적어져 있는 걸로 추정을 하고요. 연구 필요성은 또 긴 문장이 될 거고, 중복 검토 방법도 컨텐츠가 2개죠. 어떤 메서드를 사용을 했냐, 중복성 여부가 있더냐 없더냐. 그래서 이렇게 2개 셀로 나눠놨고요. 그 다음은 연구 내용. 연구 내용은 텍스트가 긴데 이걸 굳이 엑셀 파일에 넣어가지고 엑셀에서 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굳이 읽는다면 얘를 이렇게 펼친다든지 아니면 얘를 좀 길게 넓혀서 읽을 수도 있으니까 취합한다는 데 의의가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 활용 방안, A부터 O 셀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1번 문서에서 여기 있는 내용 전체를 가져오는 작업을 했었죠. 그리고 그 내용을 여기로 이렇게 집어넣을 건데요. 우선 이렇게 1번 문서만 하나 집어넣으면 2번, 3번 가져오는 거는 금방이니까 한번 가져오는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지금은 이렇게 그냥 절차순으로 막 이렇게 좀 두서없이 그냥 순서대로만 적었는데 나중에 조금 더 구조화를 해봅시다. 우선은 코드 먼저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한글 문서는 이제 다 봤으니까 잠깐 내려놓고요. 이제 우리가 작업할 거는 컨텐츠를 가지고 작업을 해볼 거죠. 컨텐츠라는 리스트에는 이렇게 들어있는데 콘솔을 조금 더 키워볼게요. 컨텐츠의 0은 필요 없는 거였고, 컨텐츠의 1이 과제명이었어요. 조금 노가다 같지만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 좋습니다. 과제명은 컨텐츠 1. 두 번째, 신청 부서는 뭐였죠? 컨텐츠의 0, 1, 2, 3의 첫 번째 라인. 점 엔터로 나눴을 때 0. 그죠? 근데 슬래시가 하나 남아있네. 여기 리플레이스 메서드의 특징은 슬래시가 없어도 오류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없이 그냥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이렇게 엔터를 캐리지 리턴 라인 피드 이렇게 역슬래시 R 역슬래시 N이 엔터예요. 한글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실행하고 신청 부서 보면 신청 부서 찾아냈죠. 그다음 과제 담당관. 이하고 똑같은데 일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렇게 파싱을 하면 되는데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익숙해지면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1, 2, 0, 1, 2, 3, 4, 5 담당 공무원은 5 연구 방식 한번 보겠습니다. 연구 방식은요. 괄호로 쪼갰을 때 몇 번째 괄호에 빈칸 말고 이렇게 동그라미나 뭐 체크 표시나 이런 게 있는지를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 방식은 우선은 얘가 5, 6, 7인데 연구를 해봅시다. 여는 괄호로 스플릿을 해보면 이제 첫 번째 여기는 버릴 거고 여는 괄호로 스플릿을 했을 때 처음 오는 게 닫는 괄호가 아니면요. 그러면 이게 답이겠죠. 무슨 말씀인지 한번 제가 코딩을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플릿 여는 괄호로 쪼갰어요. 그럼 연구 방식은 텍스트가 아니고 리스트죠. 근데 0번 리스트는 버릴 거고 1번 리스트는 1번 요소는 동그라미를 만났죠. 2번 요소는 스페이스바 뒤에 닫는 괄호를 만났고 3번도 하여튼 닫는 괄호를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i.strip 좌우에 스페이스바를 다 날려주고 연구 방식 만약에 첫 번째가 동그라미면 그 다음이 동그라미면 그 다음이 동그라미면 이렇게 인덱스를 가지고 찾아가는 방식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건 지워버릴게요. 0번 인덱스 원소는 얘는 지워버리고 처음에 만나는 게 닫는 괄호가 아니면 그럼 되겠죠. 이너머레이트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인덱스랑 텍스트랑 만약에 텍스트가 근데 우리는 이 동그라미를 저는 이거 이응으로 썼거든요. 근데 특수문자 동그라미 예를 들면 여기서 쓰기가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죠. 이런 동그라미일 수도 있을 거고 뭐 어떤 체크 표시일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괄호가 아닌 걸로 조건을 걸어볼게요. not 닫는 괄호로 끝나지 않으면 몇 번 인덱스인지 출력해줘 했더니 0번이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위탁형일 땐 0, 공동연구형일 땐 1, 자문형일 때는 2를 출력을 할 거예요.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초기 상태에서 여기부터 쭉 여기까지 실행을 하면 2를 출력하네요. 그죠? 잘 된 거예요. 이제 불필요한 프린트문은 지워주고 그럼 여기까지 해서 연구 방식이 추출이 됐어요. 그러면 연구 방식은 위탁형, 공동연구형, 자문형 엑셀에 집어넣을 문자열을 정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연구 방식은 연구 방식 언더바에 인덱스 그리고 브레이크 짜잔. 그럼 연구 방식은 공동 연구형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맥락을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한 칸 한 칸 일종의 파싱을 하고 있는데요.
연구 기간도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연구 기간 쪼갤 때는 물결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그 다음 오른쪽 거 안에 괄호 안에 있는 게 기간이에요. 그죠? 여기는 뭐 오타나 뭐 오기가 없다는 가정하에 우선 괄호로 먼저 쪼개볼까요? 연구 시작하고 연구 종료하고 연구 기간하고 이렇게 세 개를 추출할 건데, 먼저 연구 기간은 0, 1, 2, 3, 4, 5, 6, 7, 8, 9번 인덱스에 여는 괄호로 잘라서 오른쪽, 컨텐츠의 9번에 여는 괄호로 잘라서 오른쪽에 닫는 괄호는 빼주고, 연구 기간은 12개월. 연구 시작은 똑같이 물결로, 근데 이 물결이 저 물결인지 모르겠어요. 불안하니까 얘를 복사해서 동일한 것 같네요. 얘로 잘랐을 때 0. 연구 시작은 2022년 1월 1일. 그냥 문자로 취급하고 싶은데 스페이스바 빼주는 스트립. 연구 시작은 얻었고, 연구 종료는 두 번 잘라야 되겠죠. 물결로 잘라서 오른쪽인데 여기 여는 괄호로 잘라야 되니까 물결로 잘라서 오른쪽인데 한 번 더 여는 괄호로 잘라서 0번 또 스트립. 그럼 연구 종료 일자도 나왔습니다. 굳이 뭐 순서를 정할 필요가 없네. 연구 시작, 연구 종료, 연구 기간까지 추출했어요. 그 다음은 여기가 9, 10, 11, 12. 여기는 아까하고 똑같이 진행하면 되겠죠. 여는 괄호로 잘랐을 때 닫는 괄호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문자가 있는지를 보면 되는데, 11 맞나? 12, 9, 10, 11, 12이네요. 컨텐츠 12를 아까 포문으로 진행을 했었죠. 인덱스 콤마 텍스트 인 그 0번 원소는 빼고요. 이너머레이트 예산 항목 안에서 만약에 텍스트가 텍스트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텍스트가 닫는 괄호로 끝나면 텍스트.스트립이 스트립은 예산 항목 안에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텍스트가 닫는 괄호로 시작하면 얘는 그냥 패스. 그렇지 않으면, 닫는 괄호가 아니면, 아까는 그냥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번엔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닫는 괄호로 시작하는 경우가 아니면 예산 항목은 (1번이) 포괄, (2번이) 사업별이니까 예산 항목 원더바의 리스트의 인덱스는 IDX 인덱스로, 예산 항목 인쇄도 한번 해볼게요. 포괄이라고 나와야 되죠. 네, 포괄이라고 잘 출력이 됐습니다. 그럼 예산 항목까지는 추출 완료했고, 그 다음 예상 금액, 얘가 12번이었죠. 13, 14 맞나? 해보면 되죠. 15구나. 여기 예상 규모는 셀이 하나인데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셀이 두 개예요. 그리고 여기는 내용이 없다고 나와요. 그래서 표가 쪼개져 있어도 여러분이 표 주소 계산하실 때는 여기도
눈에 보기에는 셀이 합쳐져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여기 안에 연구의 유사중복성 검토 결과란 텍스트가 들어있고 여기 안에는 이렇게 쪼갰을 때 이 안에는 텍스트가 없어요.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럼 예상 금액 15번이니까 그대로 예상 금액은 네, 이러고 넘어갈게요. 연구의 필요성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남았는데 이거 말고는 다 엄청 쉬울 것 같아요. 얘가 아까 15번이었죠. 16, 17. 연구 필요성은 17. 그 다음 뭐죠? 유사 중복성 검토 결과. 중복 검토 방법이 아래줄에 있는 빼기 뒤에 있는 거. 그 다음 중복성 여부는 아까 우리 이거 항목 계산한 것처럼 여는 괄호로 시작하는 걸로 잘라서 그 다음이 닫는 괄호면은 아니고 뭔가 닫는 괄호 위에 다른 게 있으면 이제 이쪽 옵션인 걸로. 얘는 벌써 여러 번 했으니까 여러분 이해하실 것 같아요. 중복 검토 방법. 얘가 아까 17이었으니까 18, 19, 20, 21에 엔터로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엔터로 쪼갰을 때 얘는 아니죠. 두 번째 줄이죠. 근데 여기서 빼기를 사람들이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저는 빼준 다음에 스트립을 해주면 깔끔해지겠죠. 그러면 프리즘 KCI 리스 NTIS를 추출했고 그 다음에 중복성 여부 똑같이 21에 엔터로 쪼갠 거에 0, 1, 2, 3이니까 여기 2번이겠죠. 근데 얘도 이제 포문으로 돌려야 되겠죠. 왜냐면 여기 뭐 동그라미인지 뭐 체크 마크인지 하트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선택 옵션을 있다, 없다. 뭐 유무로 써도 될 것 같은데 우선 있다 없다로 해보겠습니다. 여기 뭐 전처리 굳이 할 필요가 없고 딱 이만큼만 가지고 보면 되니까 얘를 스플릿 여는 괄호로 잘라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스트립까지 주면 첫 번째는 없다, 두 번째는 있다. 이너머레이트 중복성 여부 만약에 텍스트가 닫는 괄호로 시작하면 닫는 괄호로 시작하지 않으면 그러면 인덱스가 1이겠죠. 중복성 여부는 언더바의 인덱스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없다가 추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차별성 검토 보고서 제출하면 보통 기관에서는 아마 이렇게 적을 거예요. 뭐 차별성 검토 보고서 별점 뭐 이런 식으로 적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내용까지는 우리가 엑셀로 취합하지는 맙시다. 그 다음은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연구 내용, 연구 결과, 활용 방안. 이건 간단하죠. 아까 중복성 여부가 중복 검토 방법 21이었으니까 22, 23, 25 결과 활용 방안은 25 연구 내용 결과 활용 방안. 자, 이제 좀 라인 수가 길어요. 한 80줄 조금 넘었는데요. 이제 엑셀에 집어넣는 방법은 간단하죠.
차례대로 그냥 바인딩해서 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엑셀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엑셀도 임포트를 이것만 임포트하면 돼요. 엑셀 시작은 엑셀을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요. 엑셀 점 애플리케이션을 열어줘. 그 다음에 워크북은 오픈하는데 뭘 오픈하냐? 얘를 경로로 복사해서 이렇게. 워크시트는 이거 워크시트들 중에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엑셀 백그라운드 해제해주고 뭐 여기까지만 실행을 해볼게요. 워크북 쓴데 실수. 자, 이제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근데 이 라인에 정확하게 넣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제일 쉬운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지금 사용할 방법은 used range를 사용하는 거예요. 엑셀 점이 아니고 워크시트 점. used range가 현재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모두 알려주잖아요. used range의 길이를 보면 얘가 몇 번째 행까지 채워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사용된 행 개수 더하기 1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입력 행이 되겠죠. 이 부분 이해되시죠? 입력하는 열은 전부 똑같아서 바뀌지 않죠. 그냥 상수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5 15개만 입력하면 되죠. 그래서 0부터 15까지란 말이에요. 그럼 WS에 레인지에 입력행 콤마 첫 번째 열부터 끝나는 열은 입력행 콤마 15번까지. 다시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15번까지 value는 여기서부터 정한 하나씩이죠. 이거 4개. 우선 그냥 싹 적어볼까요? 연구 방식, 연구 시작, 연구 종료, 연구 기간, 예산 항목, 예산 금액, 연구의 필요성, 중복 검토 방법, 중복성, 여부, 연구 내용, 연구 결과, 활용 방안. 얘들을 아이고.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면 입력행이 아주 지금 잘 들어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셀이 안 나눠져 있어서 테이블 디자인을 좀 바꿔봅시다. 칸이 있는 걸로.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은 이걸 굳이 안 볼 때까지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은 보기가 안 좋으니까 자동 출발금 끄는 게 여기 있죠. 이렇게. 연구 내용 결과 활용 방안은 나중에 지워버려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우리가 첫 번째 과제를 파싱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과제만 파싱하면 되는데 코드는 그대로 활용할 거잖아요. 그죠? 재밌는 건 여기다 그냥 포문만 입력하면 되거든요.
한글 열고 오픈하는 여기부터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일 리스트를 가져올 거예요. 파일 리스트는 dk인터로 가져와 봅시다. 그냥 간단하게 파일 다이얼로그만 dk인터 파일 다이얼로그에 에스크 오픈 파일 네임즈 한글 파일을 전부 고르면 되겠죠. 한글을 열고 나서 파일을 보지 말고 파일을 먼저 우선은 제가 이렇게만 실행을 해볼게요. 나중에 좀 채워보겠습니다. 파일인 파일 리스트에서 이제 이 밑에 있는 90줄의 전 모든 라인은 다 이제 파일 한 번씩 도는 건데 엑셀은 이렇게 돌면 안 되죠. 엑셀 중에 이 부분은 밖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입력행은 매번 바뀌어야 되니까 한글 실행해줬고 엑셀 실행해줬고 그 다음에 반복문을 돌리는데 또 얘는 이제 지우고 파일이 될 거고 첫 번째 표를 찾아서 파인드 컨트롤 들어간 다음에 입력행은 자기가 알아서 늘어나겠죠. 왜냐면 유스 레인지를 사용을 하니까 유스 레인지를 조회하는 시점에 두 번째 줄이 들어가 있으면 얘가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 다 한 바퀴 돌고 나서는 엑셀 파일을 저장 한번 해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그리고 뭐 다른 걸 닫거나 뭐 이럴 필요 없이 다른 창 열어놔도 되는데 그래도 한글 창은 클리어였나? 한글 창은 종료해 주는 걸로. 그럼 엑셀 창만 떠 있겠죠. 자, 이대로 코드 완성해 놓고 엑셀 파일도 그냥 저장 안 하고 닫아버리고요. 한글 파일도 닫아버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얘 한번 실행해 볼게요. 하나, 둘. 그 한글 파일을 1번, 2번, 3번 3개 골라서 열기 해보면 과제명 3까지 다 잘 추출이 됐어요. 와우. 그죠? 오류 메시지 있었는지 볼까요? 있네. 클리어는 그냥 실행해야 되는구나. 아유, 예, 긴 시간 저랑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해보셨는데요. 얘가 그렇게 막 보기 예쁜 문서는 아니지만 아까 뭐 했죠? 줄바꿈을 끄니까 그나마 좀 취합된 느낌이었죠. 1번, 2번, 3번 과제, 부서, 담당관 공무원. 만약에 뭐 공무원 연락처가 전부 있더라. 그러면 이제 쪼개가지고 뭐 기타 정보 해가지고 뭐 이 사이에 넣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방식, 시작, 종료, 기간, 예산, 금액 이렇게. 그러면 뭐 피벗 테이블이나 뭐 데이터 탭을 이용해서 좀 더 보기 좋게 만든다든지 시각화한다든지 그런 것도 엑셀로 가능하게 되겠죠. 아이고, 긴 시간 저랑 같이 코딩 하셨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도움이 됐을지. 제가 몇 가지 다듬고 싶은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요. 너무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아래 한글 API 위주로 그냥 설명드렸다는 데 의의를 두겠습니다. 이 코드는 컴파일러를 통해서 재사용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 부분만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우선 여기서 Alt F12 누르셔서 터미널 여셨으면요. 해당 코드가 있는 폴더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심의 신청서 py 파일이 있죠. 얘를 파인스톨러로 exe 파일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 컴퓨터에 pip install
파이 인스톨러 하셔가지고 설치 안 된 분들은 설치를 해주시고요. 저는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이거 실행하라는데 저 이거 한번 실행하고 진행해 볼게요. 예, pip 업데이트 했습니다. 그럼 이제 파이 인스톨러로 마이너스 그냥 이렇게 파일명을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근데 옵션을 2개 정도 주시면 좋은데 마이너스 F는 어떤 여러 개 파일로 컴파일하지 말고 한 개의 exe 파일로 컴파일하는 거고 마이너스 W는 파이썬 콘솔 까만 창이 떠요. 얘를 실행할 때. 근데 그거 뜨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엔터 쳐볼게요. 시간이 조금 다 됐네요. 거의 다 됐네요. 예, 이 상태에서 지금 아주 석세스풀리하게 컴플리트가 됐대요. 익스플로러 점 실행하시면 현재 위치에서 파일 탐색기가 열리는데 디스트리뷰션 약자일 거예요. 디스트 안에 심의신청서 exe 파일이 있죠. 얘를 잘라서 여기다 붙여놓고요. 이제 파이참은 코드만 작성했으니까 얘는 이제 닫아주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컴퓨터에 파이썬이 안 깔려 있으면은 이것만 실행해도 투샵이 된다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쭈빼기. 근데 이걸 얘가 지금 바이러스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협 정보를 한번 볼까요? 엄청 심각한 위협이라는데 사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뭐 해커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이거 온라인에도 공유를 할 건데. 작업 허용. 됐는지 한번 실행해 볼까요? 예, 실행이 되네요. 그러면 해당 한글 파일 3개를 선택해서 열기를 누르면 세 번 긁은 다음에 기존 X파일 3개를 입력하고 저장을 해놔가지고 3개가 더 붙었어요. X를 닫고 한 번만 더 실행해 볼게요. 재밌으니까. 1번, 2번, 3번. 예, 1번, 2번, 3번 또 입력해주고 한글 자동으로 닫혔습니다. 예, 어떠셨나요? 어떻게 여러분도 재미가 있으셨습니까? 코드 보면 사실 단순한 코드를 여러 번 반복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코드 한번 제가 블로그에랑 올려놓을 테니까요. 한번 검토해보시고 이게 어렵지 않을 정도로만 여러분들한테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이게 파일 3개 가지고 작업하는 거면 그냥 복사 붙여넣기가 훨씬 빠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100개 기관에서 심의 신청을 한다. 아니면 뭐 한 석 달에 한 번씩, 반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대사를 치른다. 그런 경우일 때는 이런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놓고 조금만 더 다듬으면 이렇게 뭐 인수인계 해가지고 다른 직원도 가져다 쓸 수 있을 만큼 누구나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니까 한번 이렇게 코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조금 익히셔가지고 여러분 업무에 또 이렇게 활용하셔서 어떤 여러분만의 시간을 일과 중에도 챙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